왜 요즘 계속 새벽 2에서 5시 사이에 깨는 걸까?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건강에 분명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사실 이 문제를 겪는 건 비단 당신만이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26%가 수면장애를 경험한다고 한다. 특히 새벽 2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나는 현상은 매우 흔하다. 하지만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이 단순한 불면증이나 일반적인 수면장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는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 고요한 새벽에 깨어나는 순간이 어쩌면 몸과 마음이 새로운 리듬을 찾고 있는 시간일지도 모른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라고 한다. 따라서 걱정하기보다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도 좋다. 어쩌면 이 시간이야말로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새로운 삶의 전환점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새벽 시간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지 함께 탐구해보자. 우선 새벽에 자주 깨어나는 진짜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자.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이 현상에는 흥미로운 요소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원인, 예민한 심리 상태와 밤에 많아지는 생각. 고령자는 밤에 생각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젊었을 때처럼 해야 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한가해져서 잡념이 많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수면을 방해하며 특히 새벽 2에서 5시 사이에 잠에서 깨게 만들 수 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회상하는 경우, 특히 배우자를 일찍 떠나보낸 경우, 자녀, 손주, 경제적 상황, 건강에 대한 걱정, 끝내지 못한 일이나 인생에서 아쉬움이 남는 순간들, 이처럼 예민한 심리 상태와 밤에 많아지는 생각이 뇌를 자극하여 깊은 잠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새벽에 쉽게 깨어나게 된다. 두 번째 원인, 생체 리듬, 바이오리듬, 위 변화. 우리 몸에는 일주기 리듬, 서케이디안 리듬이라는 신비로운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은 약 24시간 주기로 작동하며 수면과 각성, 호르몬 분비, 체온 변화 등을 조절한다. 특히 새벽 2에서 5시는 매우 특별한 시간대이다. 이 시간은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서 얕은 잠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마치 장거리 여행 중 잠시 쉬는 정류장과도 같은 순간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 수면 주기의 변화가 더욱 뚜렷해진다고 한다. 젊었을 때는 깊은 잠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만 나이가 들수록 얕은 잠의 비율이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이로 인해 새벽 시간에 잠에서 깰 가능성이 높아진다. 세 번째 원인,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위 변화.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수면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다. 흔히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 물질은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강하게 분비된다. 멜라토닌은 해가 질 무렵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며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최고조에 이른다. 하지만 새벽 2시 이후에는 점점 감소한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량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65세가 되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20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네 번째 원인, 스트레스와 코르티솔 호르몬의 관계. 코르티솔은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우리 몸이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새벽 3시경부터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깨어날 준비를 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만약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코르티솔 분비가 불안정하거나 과도해질 수 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코르티솔 분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작은 소리에도 쉽게 잠에서 깨거나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진다. 다섯 번째 원인, 낮 동안의 신체 활동 부족 또는 부적절한 운동 강도. 젊은 사람들은 활동량이 많아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되고 그 결과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다. 하지만 고령층의 경우 은퇴 후 바쁜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며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고 젊을 때와 같은 육체적 피로를 경험하기 어렵다. 이러한 변화는 수면의 필요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낮 동안 충분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면 밤에 깊고 긴 수면을 취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정신적으로 자극을 받을 만한 활동이 부족하면 뇌가 충분히 피곤함을 느끼지 못해 긴 수면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뿐만 아니라 낮잠을 오래 자는 습관도 밤 수면에 영향을 미쳐 새벽에 일찍 깨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새벽 2에서 5시 사이에 깨는 현상을 극복하는 방법. 억지로 다시 잠들려고 애쓰기보다는 더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해결책, 최적의 수면 환경 만들기. 아무리 다른 방법을 시도해도 수면 환경이 적절하지 않으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 수면 전문가들은 적정한 실내 온도를 18에서 섭씨 22도,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기 쉬워 코와 목 점막을 자극하여 수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필요하다면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베개의 높이가 목과 척추를 자연스럽게 정렬시키는지, 이불이 몸을 따뜻하게 감싸는지, 침대 시트가 땀을 잘 흡수하는지 등 작은 요소들도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개인마다 편안함을 느끼는 조건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해결책, 멜라토닌 조절하기. 앞서 언급했듯이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량이 감소한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조정함으로써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을 조절하는 것이다. 저녁 8시 이후에는 강한 빛, 특히 스마트폰, 태블릿, TV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청색광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이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잠자기 약 2시간 전부터 따뜻한 색상의 조명을 사용하고 실내 조도를 절반 이하로 낮추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하면 해질녘과 비슷한 환경이 조성되어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을 준비하도록 도와준다. 세 번째 해결책, 규칙적인 수면 시간 유지. 우리 몸에는 안정적인 상태를 선호하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수면 습관을 형성하는데 약 2주 정도가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주말이나 휴일에도 수면 일정을 크게 변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체 시계는 평일과 휴일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해결책, 야간 식습관 관리. 저녁 6시 이후에는 많은 양의 물을 섭취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밤중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주 깨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카페인이나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잠자리에 들기 전 허브차를 한 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추차는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방광을 보호하고 야간 배뇨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국화차도 좋은 선택입니다. 국화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정신을 이완시켜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또한 항염작용이 있어 방광 보호와 야간 배뇨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해결책, 운동 시간 최적화.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운동의 시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취침 시간에 너무 가까운 운동은 자율신경계를 자극하고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수면 전 이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취침 최소 3시간 전에 운동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강도 높은 운동은 체온을 상승시키고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각성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깊은 수면에 들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신 저녁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추천합니다. 특히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벽에 기대는 자세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다리 부종을 완화하며 숙면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해결책, 저녁 식사 조절. 늦은 저녁 식사는 소화 과정에서 신체가 활성화되어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단백질과 채소가 포함된 가벼운 식사는 소화를 돕고 숙면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단백질에 포함된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해결책은 취침 전 루틴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 같은 순서로 반복되는 활동은 몸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어 수면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립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로 샤워하여 체온을 조절한 후 잔잔한 음악을 듣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뒤 10분 정도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패턴을 유지하면 뇌가 효과적으로 수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7가지 해결책을 모두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수면을 가져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때때로 잠이 오지 않거나 밤중에 깨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며 최적의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벽 시간에 깨어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이 시간을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한 새벽 시간을 하루 중 가장 가치 있는 순간으로 여깁니다. 새벽 2시는 하루 중 방해 요소가 가장 적은 시간대로 도시가 아직 조용하고 전화나 메시지 알림도 거의 없습니다. 또한 이 시간대에 우리의 뇌는 가장 맑고 명확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특별한 시간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1. 명상 또는 심호흡 연습. 한밤중이나 새벽에 깨어났을 때 억지로 다시 잠을 청하기보다는 몇 분간 명상이나 심호흡을 연습해 보세요. 방법. 침대나 의자에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코로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몇 초간 멈춘 뒤 천천히 입으로 내쉽니다. 효과. 불안을 완화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또한 마음챙김 명상,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 또 좋은 방법입니다. 주변의 자연소리, 멀리서 들리는 새소리, 바람소리, 나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면 평온함을 느낄 수 있으며 새로운 하루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독서 또는 오디오북 듣기. 새벽 2에서 5시는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대로 독서나 오디오북을 듣기에 적절한 시간입니다. 특히 오디오북을 활용하면 눈의 피로를 줄이면서도 유익한 내용을 접할 수 있습니다. 책 선택, 건강, 철학, 종교, 문화 관련 서적이나 가벼운 소설을 선택하세요. 편안한 느낌을 주고 영감을 주는 책이 좋습니다. 오디오북 활용.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폰이나 음악 플레이어를 이용해 오디오북을 들어보세요. 네이버 오디오북, 유튜브 또는 한국의 어르신들을 위한 라디오 채널에서도 다양한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효과. 독서나 오디오북 듣기는 외로움을 해소하고 뇌를 자극하며 특히 노년층의 기억력 저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3. 일기 쓰기 또는 편지 쓰기. 글쓰기는 삶을 되돌아보고 감정을 표현하며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훌륭한 습관입니다. 일기 쓰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거나 삶에서 감사할 만한 일들을 적어볼 수 있습니다. 편지 쓰기.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나 자녀, 손주들에게 손편지를 써서 전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할 뿐만 아니라 행복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2점. 글쓰기는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표현력을 키우며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줍니다. 4. 가벼운 운동하기. 다시 잠들기 어려울 경우 침대에서 오랜 시간 뒤척이는 대신 가벼운 운동을 통해 몸을 깨우고 건강을 챙겨보세요. 실내 운동.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손목,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살짝 들어 올리는 동작 등을 하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가 또는 태극권.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운동으로 몸의 유연성을 높이고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점. 아침 일찍 몸을 움직이면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의 위험을 줄이고 정신을 맑게 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의미 있는 하루 준비하기.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는 하루를 계획하기에도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적어보세요. 이루고 싶은 작은 목표를 생각해보세요. 삶의 좋은 순간들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러한 습관은 하루를 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새벽 2시에서 5시에 깨어나는 것이 항상 불편한 일은 아닙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자기 관리를 하고 정신적으로 여유를 찾으며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들 중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시도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따뜻한 관심, 그리고 변함없는 응원이야말로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신뢰 덕분에 저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더 나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달려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 공유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피드백은 저희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길잡이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희를 지켜봐 주신 분들도
이제 막 함께하게 된 분들도 모두 저희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는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응원과 신뢰 덕분에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배움을 얻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도전은 값진 배움이었고, 모든 어려움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저희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주셨습니다. 성공은 단순히 도착점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저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하나, 공유해주신 이야기 하나하나가 모두 저희와 함께하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저희는 이 공간이 단순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부여가 되고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계속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강한 공동체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에 저희는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더욱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혼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멋진 여정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 기대하는 것, 그리고 바라는 것들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며 더욱 나은 콘텐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도전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더 유익하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 덕분에 저희는 하루하루 더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우리 함께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모두가 연결되고 힘을 얻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도 더욱 멋진 여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곧 다시 만나요.